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또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를 통해 여러 유형의 인격 장애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런 장애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냐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 네 번째 유형인 적대감과 공격의 가면, The Mask of Hostility and Aggression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상 이러한 인격장애의 어떤 측면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면이 있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반사회적이고 적대적, 공격적인 생활 양식을 가장 바라는 듯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영화나 가요계 등 연예계의 스타들을 추앙하는 것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 영화에서 지극히 공격적이고 야성적인 배우가 인기를 끌죠. 만약 이런 추세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극성스러운 팬들에게 몰매를 맞게 될 지경이죠. 미국 가요계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열렬히 추앙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영화계에서 지극히 공격적이며 애국적인 실버스타 스텔론의 람보 영화가 인기를 끄는 것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서부극에 나오는 존 웨인이 인기를 끄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은막의 영웅들을 만들어내죠. 어떤 스타가 병으로 또는 약물 남용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 죽게 되면 또 다른 스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정신의학자들은 적대 공격성 인물들의 생활 양식을 조사하고 적대 공격성 스타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표했는데요. 정신장애 분류와 진단 편람 3에서는 이런 적대 공격성 인물들에 대해 반사회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데오드루 밀로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죠. 이 말은 공격적인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는 불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결과를 연상시키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정신병적 열등감, 도덕적 정신이상자, 정신병성 이상성격자 등과 같은 표현을 했었는데 공격성 인물들 중에서 정신의학자들의 주의를 끌었던 사람들은 주로 손에 수갑을 차고 발은 사슬에 묶인 범죄자들이었죠. 그 결과 공격성 인물들에 대한 정신병적 해석 및 이론은 정신의학자들에게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우츠 박사도 이러한 밀론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공격성 인물의 생활 양식에서 단지 몇 가지 특성만이 법과 상치될 뿐이다. 오늘날의 생존 경쟁 사회에서는 이러한 생활 양식의 많은 특성들이 사실상 바람직한 것이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들은 사업이나 군대나 정치계 그리고 종교계도 포함하여 사회의 어려운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적에 대한 그들의 모질고 가혹한 행동이 국수주의자들의 고고한 애국심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당화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정치가들에게서 명백히 나타나는데 그들은 정권을 붙들고자 겉으로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책략을 부리고 정적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한다. 이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즉 엄하게 벌을 주는 아버지, 청교도적이면서 겁을 주는 목회자, 원망하는 마음과 복수심이 있는 집사, 조급하며 자녀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어머니 등이다 라고 말이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반사회적이고 적대적 공격적인 인격장애에 씨를 뿌리고 있으며 또 이것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이 사회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적대 공격성 인물들의 생활 양식, 즉 생활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죠. 첫 번째로 그들은
무모하며 충동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은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 깊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일들에 주저없이 뛰어들죠. 일이 잘못되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일을 할 때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법이 없죠.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듯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중에서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얻었던 야고보와 요한과도 같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 일행을 환영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예수께 요청할 만큼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죠. 예수께서는 지체 없이 용기 있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더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예수께서는 모호한 말로 얼버무리지도, 그들의 분노에 떨지도, 또 우유부단하게 제자들과 옥신각신하지도 않으셨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그들을 환영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저들은 자만심이 있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대의 공격성 인물은 강인하고 힘이 있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화상을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으며 고집불통인 자로 그리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겁을 먹게 하는 데는 선수들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표현에서 건장한 남자나 사내같이 거친 여자의 모습을 연상할 것인데, 오늘날 여성들이 사회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오만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꼭 이처럼 적대적인 방법을 취한다거나 여성이 품이 없는 남성이 하는 짓을 본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배우형 생활 양식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처럼 적대 공격적 생활 양식도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은 전투적이고 호전적이라는 겁니다. 정신장애의 분류와 진단 편람 3에서는 반사회적, 즉 적대 공격성 인물들이 무모하고 싸움을 잘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인물들의 사회적 자료를 살펴보면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축구나 하키를 하는 프로 선수들은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울 것이고, 학문을 하는 학교나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자들은 위원회나 이사회 같은 회의를 통해 자신의 투정성을 나타낼 것이죠. 거리에서 자라고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파괴나 도둑질, 또 약물 남용 등으로 호전성을 보일 것이고, 교회나 교단에서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논쟁을 좋아하고 사람을 기용하고 쫓아내는 등의 힘을 과시하고 신학적인 주장으로 상대방을 매도하면서 그들의 호전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투쟁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투쟁도 없을 경우에는 한 가지를 또 만들어서라도 싸움질을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은 있게 마련이죠. 적대 공격성 인물은 인내심이 부족한데 그들이 가정에서 화가 날 때면 욕질과 매질을 하게 되겠죠.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가 모두 이런 사람이라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었던 것이죠. 네, 오늘은 적대 공격성 인물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그들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온 땅에 퍼지는 하늘의 향기 KCN.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라디오 KCN을 듣고 계십니다.